지난해 4월 미국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한 지방이 향후에 간판을 걸고 운영된 것으로 지목된 중국 비밀경찰서와 관련해서 향후 회장 등 중국계 남성 2명이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돼 가지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남성이 결국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이 중국계 인사를 통해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해 왔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외교적 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비밀경찰서도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와이타임즈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가디언은 19일 뉴욕 맨하탄의 중국 공안부 소속의 불법 비밀경찰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계 미국인 천진핑이 전날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미 연방수사국 FBI는 천진핑이 미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국의 범죄적이고 억압적인 목표를 촉진하기 위한 불법 경찰서를 설립하는 데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이어서 이날 유죄 인정에 따라 천진핑은 내년으로 예정된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면서도 이 천진핑과 함께 기소된 루젠 왕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맨하탄 차이나타운에서 푸젠성 출신자 향후회인 창러공회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거점으로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을 감시하는 활동 등에 조력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들은 중국 공안부와의 통신 기록을 삭제해서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월 13일 중국이 미국 뉴욕에 설치한 비밀경찰서가 맨하탄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6층 건물에 향후의 간판을 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측의 유리벽에는 중국 푸젠성의 창러 향후회를 의미하는 미국 창러공회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앞서 브루클린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작전인 여우사냥과 관련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그의 아들을 협박해 귀국시키려고 한 7명의 중국인 국적자들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해외 경찰서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아일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당국이 중국의 자국 내 경찰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FBI의 압수수색은 중국 해외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첫 강제 수사 조치였습니다.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차이나타운의 창러공회에 대해서 워싱턴 DC의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을 돕기 위한 장소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중국의 경찰관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 2022년 11월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비밀경찰서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 경찰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 당국은 뉴욕의 비밀경찰서가 다른 지역의 비밀경찰서하고 연계해가지고 광범위한 여우 사냥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2020년 9월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이 해외에 21개 나라에 54개 비밀경찰서를 운영하면서 범죄 관련성 있는 중국인들을 뒤쫓아 본국으로 송환하는 여우사냥 작전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찰의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드러나고 또 관련자가 직접 시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는 비밀경찰서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천진핑의 재판에 관한 입장을 묻자 나는 구체적인 상황을 모른다면서도 중국은 법치국가로 국제법을 일관되게 준수하면서 각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해왔다. 이른바 비밀경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이런 발표는 사실과 전혀 부합되질 않습니다. 중국의 해외 경찰서에 대해 중국 당국은 해당 사무실들이 중국인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장소라면서 경찰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을 합니다만, 정작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 당국자들을 기명으로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당국의 해명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실제로 관영 매체들은 해외 경찰서가 일을 잘한다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 당국자 몰래 해외 범죄를 해결한다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단 중국 국영 매체 등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푸조우, 칭텐, 난퉁, 웬저우 등 최소 4곳의 중국 지방 당국이 일본, 이탈리아, 영국, 독일, 헝가리, 체코 등지에서 수십 곳의 해외 경찰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언론 보도가 그렇습니다. 중국 장수성의 당 기관지는 난퉁시 해외 경찰서 연락 서비스 센터가 지난 2016년부터 80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를 검거해서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장수성 내 난퉁시 당국과 협력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번에 재판으로 확인된 뉴욕의 창러공에도 지난 2022년 중국 공산당 청년단 기관지인 청년보가 푸조우시가 운영하는 뉴욕의 해외 경찰서가 중국인 단체인 아메리칸 창러협회 뉴욕 지부 사무실에 있다라고 전하면서 알려진 바 있는데, 여기서 창러는 푸조우시의 한 구역을 말합니다. 다른 해외 경찰서들은 중국 식당이나 삼정 등 민간기업 주소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도들은 중국의 해외 경찰서가 국제적인 화제로 떠오르면서 지난해부터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실 해외 경찰관을 파견하는 것 자체가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미국의 FBI도 해외 요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정부의 신분을 알리고 미 대사관 소속으로 일을 합니다. 법 집행을 하는 경우 현지 당국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해당 주재국 정부에 알리지도 않고 비공식적으로 경찰 활동을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해외의 비난에 대해 거의 대응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 자신들의 해외 주재 및 정보 수집을 공식 성명과 관영 매체 보도로 자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 내용들을 보면 모두가 불법입니다. 중국 칭텐 선정국이 운영하는 한 신문은 중국 여성이 부다페스트에서 돈을 도난당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 여성은 현지 경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현지의 중국 해외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외 경찰서 근무자들이 편의점 감시 카메라 영상을 구해서 루마니아인 도둑을 확인하고 협상과 회유로 돈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결한 사건을 중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외 경찰의 노력이라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선전을 했던 겁니다. 중국 국영신화통신도 칭텐의 해외 경찰서가 해외 거주 중국인들의 여론을 수집하고 분위기를 살핀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중국 관영통신들의 보도 내용 자체가 모두 불법이고 주재국의 경찰 권한을 침탈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방 세계가 중국의 해외 경찰을 민감하게 보는 것은 이들이 반체제 인사 등 이 해외 중국인들을 억압하는 수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자들이 해외 도피자를 추적해서 귀국하도록 압박하는 여우 사냥 작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실 미국에서의 FBI에 의한 압수수색도 미국 법무부가 여우 사냥 작전을 추적하는 과정이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레이 FBI 국장은 여우 사냥 작전과 관련해 이들을 기소한 뒤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해 미국인들을 굴복시키는 건 매우 화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중국 정부는 위그린과 티베트인 등 소수민족과 가족들을 감시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해외 경찰서가 그 본거지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한국에도 중국의 해외 경찰서가 존재한다고 밝혀서 파문이 일었고, 잠실 선착장 인근의 동방명주 중식당이 지목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한강변에 위치한 선상식당에서 중국 비밀경찰이 제한 중국인 송환과 영사 업무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국정원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성과 없이 사실상 종결된 바 있습니다. 수사의 발목을 잡은 건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유교 직후 만들어져서 적국을 위한 행위만 처벌토록 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적국으로 규정된 단체는 북한뿐입니다.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간첩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형법상 간첩죄 개정안을 지난 2022년 1월에 대표 발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당시 김명수의 법원 행정처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비밀경찰서에 대한 의혹은 짙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경찰서는 동방명주를 오개물 광고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던 겁니다. 사실 동방명주 사건은 중국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실상을 파헤쳐야 했고,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에 상응한 법적 처리를 요구했어야만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 당국은 동방명주 사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내사를 진행했으며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고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둔 비밀 조직이 영사 업무를 대리 수행하고 중국인 송환 업무를 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정부 당국은 또 체제 비판적인 인사나 학생들을 동방명주로 불러서 사실상 취조에 가까운 일들을 행했고, 동시에 동방명주가 체제 비판적인 인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동방명주가 중국의 비밀경찰서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주권을 침해했지만 올해도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간첩법을 개정해주지 않아서 수사도 못하고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중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확인한 겁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는데 공조하는 한심한 국회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